네, 계속 이어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주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쌍무계약에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시이행 항변권 얘기하고요. 또 하나가 위험 부담의 법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한 부분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이제 이 동시이행 항변권 그리고 또 하나 이슈 위험 부담의 법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우리 문제 구성할 때 지금 매매와 같은 일시적 계약을 항상 전제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쌍무계약입니다.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뭘 할 수 있다?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야. 그런데 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채무 불이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이행에 항변권이라는 것이 발생했다라고 전제하면 이때는요 바로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3번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등기를 넘겨주기로 하고 을은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요. 문제는 이런 경우죠.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행기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을은 뭘 할 수 있다?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해제권 행사할 때 원칙적으로 최고를 해야 되고 뭐 등등등 예외적으로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었죠. 자, 그런데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게 된다. 바로 갑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해서 법원의 판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게 되면은 이때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해제권 행사할 수 없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케이스라고 하는 것. 자, 미리 피배임이라는 것을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배임에 관한 부분은 이번에 이제 31회 문제에서 협도 나왔는데 피배임 협 이렇게 네 가지가 이슈가 됐는데 기본 축은 피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피배임에 걸리면 어떻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게 되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요거 좀 쉽게 갑시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 동시행 관계는 존속한다.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옛날 문제다 보니까 이게 동시이행 관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만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인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부인되는 케이스. 그래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케이스 피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서 자, 계약 해제로 인해서 당사자 상호간의 원상 회복 의무 앞에서 한번 봤던 주제죠.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해제권을 함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모르죠 아직. 우리가 물권법 파트에서 자, 등기부에는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내막을 보니까 단독 소유인 것을 가리켜서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 신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자, 이것도 끄트머리만 보는 거예요. 동시행 관계에 있겠지. 피배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어떻다? 바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 자, 그런데 3번째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자,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라고 하는 거. 이게 임대차 보증금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3번 피배임 관련해서 자, 요거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증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임대차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고요.
동시행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된다 할지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행 관계는 존속한다. 이걸 이제 있다 없다로 단순화시키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피배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동시행 관계가 인정된다.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그 앞에 뭐가 없어야 돼? 피배임이라는 것이 없다라면 이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할지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한 현전 사유가 있을 때 이때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건 이제 이런 식의 논리고요. 갑소의 X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등기를 넘겨주기로 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을의 입장에서는 등기를 넘겨주지 않게 되면 해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얘가 지금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부도가 난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등기를 넘겨줄 시기에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서 얘 분명히 돈 안 줄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나는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해서 등기 못 넘겨주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은 이 사람이 이제 해제권 행사를 해서 법원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계약 해제권을 행사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안 하고 이 을이 해제권을 행사해서 대신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에 가서 하는 거란 말이죠. 이 법원에 가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니까 이 사람이 동시 이행 항변권을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이 해제권 행사는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라고 했을 때 해제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된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와 바로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의무라고 하는 것은 동시행 관계 없습니다. 설명 간단하게 드리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주임법이라는 법까지 알아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고까지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데 우선은 이제 피배임 중에서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갑 소유의 X 주택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라고 하는 거, 동사무소 가서 도장받는 거예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혹시 이 물건이 경매가 됐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자신의 채권을 전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임대차가 종료가 된 상태에서 이사를 간다라고 했을 때 전입신고가 옮겨가는 거죠. 전입신고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이 법원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은 등기소에서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딴 데로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소멸하지 않게 하는 제도를 가리켜서 바로 주택 임차권 등기 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임차인 을한테 문자를 띡하니 보냅니다. 보증금 마련됐다. 빨리 등기 말소해. 그래야지 내가 보증금 돌려줄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안에 있어서 이때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행관계 없다라고 하고 좀 옛날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피배임이라고 하는 거. 피배임, 피담보 채무의 변제가 선이행 의무.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두 번째, 무효인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 반환 의무와 선이행 의무. 그리고 이렇게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소위 주택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선이행 의무가 되게 된다. 즉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전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피배임 물론 이제 31회 때 피배임에 이어서 협이라는 것이 기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5의 A형 34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우리가 알았던 것은 피배임이라고 하는 거,
거기다 추가할 것이 협이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되는데 피배임이라고 하는 거. 피배임, 피담보 채권의 변제 의무와 근저당권의 설정 등기 말소 의무, 예,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선이행 의무가 되게 됩니다. 먼저 도움부터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지? 없나요? 자, 지금 이제 얘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일단 전제를 삼아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기업번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매도인의 토지거래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좀 유동적 무효기를 알아야 좀 어렵습니다.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문제의 토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의세 합치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은 유동적 무효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즉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요. 허가받기 전까지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허가구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고요.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유동적 무효면 그러면 이제 허가구역 안에서 백날 계약 체결해봤자 아무 상관이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에서는 토지 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라고 하는 것이 매수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법적 의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토지 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의 의무이고요. 이 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와는 관련이 없죠. 아직은 토지 거래 허가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운데 최소한 동시이행 관계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니은번은 일단 제거를 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자, 피배임에 해당 안 되니까 기억번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디귿번이 어려웠어요. 리을번, 자, 토지 임차인의 이 건물 매수 상권을 행사할 경우 토지 임차인의 건물의 인도 및 소유권 이전 기 의무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 좀 어렵죠. 요거 이제 지금 나중에 임대차 파트에서 공부할 건데 토지 임차인, 여기 토지 임차인에 관한 부분이구나. 토지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임대인에 대해서 바로 계약의 갱신 청구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 청구를 들어주지 않게 되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해서 건물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건물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가 있게 되면 우리 판례에서는 이거 형성권으로 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요, 지금 현재 건물 소유자거든요. 건물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하기도 해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임대인은 건물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이게 이제 동시이행에 관계 있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했는데 이 디귿번이 까다로웠어요. 어찌됐든 간에 피배임 협력 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시이행 항변권 주장할 수 없다 해서, 자, 우리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려면 돈을 빌렸습니다. 은행에 가서 저당권 설정하고 이 근저당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러면은 이때는 근저당권의 설정 등기 말소 의무보다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의무라고 하는 것이 선이행 의무. 요건 하나 설명드리겠구나. 갑소유의 X주택을 담보로 해서 국민은행에서 을이라는 국민은행이 만약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변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 갚으시오라고 편지를 보내니까 갑이 얘기하기를 너 저당권 어떻게 말소해? 그래야 내 돈 갚을 거야 라고 하는 거. 이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피담보 채권의 변제, 피담보 채무의 변제라고 하는 것이 돈부터 먼저 갚아야 된다. 아까 우리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주택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하고요.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의무,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의무가 선이행 의무이다. 그거나
임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이 피담보 채권할 때 요거 하나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아니한 거 두 개에다가 지금 추가해서 협력 의무하고요, 뭐 소유권 이전 의무라든가 매매 등 지급 의무는 전혀 별개의 의무. 자,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두 개는. 그래서 협력 의무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 매수인 공통적인 의무가 되게 될 것이고요. 아직은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좀 어렵네요. 31회 때 나왔던 주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번 문제, 29회 A형 29번 문제 검토합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은 25회 때, 31회 때, 29회 때 홀수의 차이가 나오는구나. 어찌됐든 간에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 해서 우리가 외웠던 건 뭐라고요? 피배임협이라고 하는 거. 피배임협 관련해서는 어떻다? 바로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앞에서 나왔던 지문들 계약 해지로는 당사자의 원상 회복 의무 동시행 관계에 있었고요. 상호 명의주택으로 불렸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공유 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 이전 의무 동시행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자,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으로 인도해주고 전세권 등기의 말소 관련한 절차에 협력을 해야 되고요.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죠. 이 사람은 전세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배임협에 해당이 안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공부하실 주제가 4번 지문이죠.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했을 때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기 말소 의무와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혹은 근저당권, 뭐 뒤에 물권법 파트 공부하겠지만 저당권, 근저당권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을이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사안에서 이 경매 청구가 있고요. 경매가 넘어간다는 것을 등기부에는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갑이 X 부동산을 담보로 을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을은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을은 경매 신청을 법원에다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등기를 촉탁해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경매가 진행이 되겠죠.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자, 이건 판례 지문이니까 낙찰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현행 민사집행법상 매수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낙찰자는요, X부동산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1등을 먹었어.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매각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법원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낙찰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등기 전이라도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촉탁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갑이 X 부동산을 담보로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변제기에 이르러서 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을은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고, 경매가 진행된다 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 공시하는 것을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명 입찰을 하겠죠. 병이 최고가를 써서 낙찰자가 됩니다. 그래서 낙찰 대금을 법원에다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를 촉탁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말이죠, 이 경매가 무효래. 어떤 이유로 무효래?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병은 등기 넘겨받은 거 다시 채무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죠. 무효니까. 즉 병명의 소유권 이전기를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근저당권자는 법원이 아까 받았던 낙찰 대금을 배당금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을은 낙찰자에게 배당금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 긴 얘기를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예, 돈부터 먼저 내야 됩니다. 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게 배당금 반환을 해야지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기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5번 나중에 한번 볼까요?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 의무 동시에 관계 있겠네요. 모르는 거니까. P 담보 채권의 변제, 채무의 변제. P 배당금 반환 의무와 소유권 이전계 말소. 배. 그리고 아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와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주택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피배임 이런 것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돈부터 먼저 토해 내야 된다. 지금 25회, 29회, 30일에 되게 어려운 것, 30일의 문제가 좀 어려웠었죠. 약간 흔들어놨으니까 어찌됐든 피배임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26회 문제네요.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를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 동시행 관계가 된다. 아까 봤어요. 선이행 의무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에 도래했을 때 이때 쌍방임은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뭔 소리야? 갑소 X 부동산에서 1일날 소유권 이전기 5월 1일날 을에게 소유권 이전기 해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2일날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갑이 1일날 등기를 안 해주고 있어. 그럼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을은 뭘 할 수 있다?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해제권 행사한다면 을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겠지요? 네,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얘가 5월 2일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을의 해제권 행사는 나가리. 따라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동시행 항변권, 동시행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 동시행 관계가 된다. 요거 하나 맞는 거지. 피배임이 아니면 뭐라고요? 동시행 관계가 된다. 2번 질문. 동시이행 항변권 소멸한다. 그러면 이 앞에 뭐가 있을 때 피배임 협이 들어가 있으면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2번은 볼 것도 없이 피배임협이 아니니까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자, 1번 질문 가볼까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행 항변권의 기초에서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자, 지금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논의의 전제가. 그럼 동시이행 항변권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번 동시행 항변권은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어렵죠? 이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제권을 행사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장을 해야 될 사안이지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4번 질문 쟁점돼요. 채권자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 항변권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 일부 패소 판결, 좀 이따 확인할 겁니다. 이걸 이행 상환 판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독특한 개념처럼 보여요. 1번 어렵습니다. 2번도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피배임협에 해당이 되면 이때는 어떻다? 동시이행의 항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피배임협이 아니라고 한다면 동시이행의 항명권 인정된다. 라고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뽑는 거예요. 26개 문제 상당히 그동안의 문제 유형과 좀 달라요. 그러나 지문 4개가 물론 이제 4번 따로 알아야 돼요. 옛날에 많이 나왔던 주제니까. 근데 1번, 2번, 3번을 몰라도 시험 문제 고르는데 아무 답 고르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1번 몰라. 짜증내지만 답 아니니까. 2번은 무조건 하는 거야. 동시이행의 항명권은 무조건 존속되는 거죠. 과정을 알려고 하지 마시라고. 옛날에 나왔던 문제 패턴들이라고 안 나온다고 요즘에. 피배임협도 못 외워갖고 죽을 맛인데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번 지문 뒤에서 요약 정리할 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7번, 25회 A형, 22번 문제 봅니다. 아까 25회 때 2문제 나왔었네요. 이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들 나중에 유치권까지 알아야 돼요. 유치권은 물권입니다. 유치권, 동시이행 항명권은 점유를 전 성립 요건을 한다. 우리가 지금 동시이행 항명권 몇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점유 아무 상관없습니다. 유치권만 나중에 점유를 성립 요건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유치권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풀어볼 문제예요. 물론 그 후로 유사한 문제가 안 나왔어. 어찌됐든 기출이니까 분석을 해야 돼.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련성이라고 하는 거, 결련성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되고요.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과 목적물의 결련성이라고 하는 게 2가지죠. 비용상환 청권 얘기하고요. 임차 인허 권리 중에서 비용상환 청권하고 그 다음에 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대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이 2가지, 공사대금 채권 2가지가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련성이 인정이 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점유를 전제로 성립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한다. 이런 것들은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기업은 틀렸고. 니은번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걸 이름으로요.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련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명제가 되게 됩니다. 디귿번 오른편인데요. 어렵죠. 유치권과 동시이행 항명권 서로 병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것도 오른편. 니은 디귿. 리을번 유치권은 독립된 물건인 반면에 동시이행 항명권, 자 이행 거절 권능에 해당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기업번 틀렸죠. 기업번 틀렸어. 니은 디귿 리을이냐, 니은 리을이냐. 답이 잘못 표시가 된 것 같네. 니은번은 맞죠. 디귿도 맞은 거니까 따지면 필요 없어. 리을번만 따지는 거예요. 답이 잘못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은요, 물권입니다. 물권이라는 얘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동시이행 항명권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자신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이행 거절 권능에 해당한다. 해서 답은 5번. 이거 편집 3번 아닙니다. 답 5번으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25회 때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정리를 해서 보이긴 할 텐데, 그저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 70% 이상이 피배임협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이행 항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피배임협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라는 의미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 나머지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동시이행 항명권이라고 하는 거 제목 구성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제권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해제권 행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될 텐데,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는 채무 불이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동시이행 항명권이 인정되게 되면요, 인정되게 되면은 이때는 해제권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행지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해제권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갑소 이후에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이 등기 넘겨주기라고
자, 이 을은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사안에서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어. 그래서 을이 해제권을 행사하려고 그래. 그런데 만약에 갑이 등기를 안 넘겨준 이유가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라고 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것을 법원 판사가 인정을 하게 되면 이때는 해제권 행사할 수 없고 관련한 문제로서 손해배상 청구 등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되는 케이스는 뭡니까? 하도 많아서 외울 수 없어요. 부인되는 거 피배임형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이 됐다고 했을 때 이거 아까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걸 이름하여 이행 상환 판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매수인을이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해제권 행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소송에 있어서 갑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을 한다. 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내가 등기를 안 넘겨준 거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고 법원의 판사가 그걸 인정을 하게 되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그럼 법원의 판사가 원고의 청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대해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갑이란 사람에게는 야, 너 등기 넘겨줘. 넌 대신 대금 지급해. 다시 매도인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서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줘라. 채무를 이행해라. 그리고 매매 대금은 어떻게 해라? 상환을 해라. 이걸 이행 상환 판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 이행 항변권 인정되냐 부인되냐 이게 하나의 쟁점이고요. 부인되는 케이스가 출제 쟁점이 돼 우리가 암기할 포인트가 되게 될 테고 이행 상환 판결 아까 25회 때인가요? 나왔던 그런 주제가 될 테고요. 그다음 자 손해배상 상계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외우는 거예요, 사실은. 동시 이행 항변권이 부인되는 케이스, 요 피배임협 이건 아까부터 계속 문제를 나눠서 설명을 드렸던 바고요. 그러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됐을 때 이행 상환 판결과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제가 이슈. 이행 상환 판결은 방금 설명드렸고 상계 얘기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줘야 되고요.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을이 갑에 대해서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해제권을 행사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게 됩니다. 그 소송에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금을 주지 않아서 내가 등기를 못 넘겨준 거다. 이렇게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을 하고 법원의 판사가 보니까 맞구만 이라고 판단하면 그때 이행상환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내리게 될 텐데 이때 을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죄송한데요. 갑한테 내가 대금 채권을 가지고 돈 구워줘 가지고 돈 받을 권리 대금 채권 1억을 가지고 있다. 매매 대금이 1억이다. 그러니까 이 법률관계 지금 변제기 도래했기 때문에 대금 채권은 변제기 도래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1억 준 다음에 얘가 나한테 또 1억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줄 거 받을 걸 통차 가지고 뭉개버리자 라고 하는 것을 상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상계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포인트 한 20년간 문제 맥락은 이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대부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느냐 부인되느냐 피담보 채무의 변제와 저당권 등기의 말소 없는 피담보 채무의 변제와 선이행 의무가 된다. 무행 경매라고 전제했을 때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반환할 의무, 낙찰자한테 반환을 해야 되죠. 한편 낙찰자 소유권 이전기 말소해줄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배당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게 동시관계가 아닌 게 허가구역 안에 토지 거래에 있어서 유동적 무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등기 넘겨줄 의무 없고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토지거래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라고 하는 거. 32대 때 나왔던 주제죠.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이고, 한편 아까 뭐 중간에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동시 이행의 항명권은 법원의 판사가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고요. 당사자가 주장을 해서 동시 이행의 항명권이 인정되게 되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포인트가 되는 게 이행 상환 판결과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논의의 쟁점. 그래서 최근 문제, 최근이라고 해도 8년 전인가 그런데 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고 전부 패소 판결 이런 식으로 트랙을 썼던 바가 있어. 그 전에 한 10년 사이에 나왔던 주제가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퉁칠 수가 있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쌍무계약 관련한 쟁점으로서 동시이행 항명권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역시 쌍무계약에서 파생되는 주제인 바로 위험부담의 법리 그리고 제3자 위험계약 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